미 로키드 마틴, 한국 기술 추격 무섭다. 한국형 KF-21 국산 엔진 공중시험. 한국 공군 엔진 전면 교체, 세계 유일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6회 방산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췄다. 독자적인 타이틀도 여럿이다. 지상방산 부문에서는 선두주자고 항공엔진 부문에서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발이 빨랐고 그만큼 경험이 쌓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무기 국산화는 10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 잭팟을 터트린 K9과 천무 등이 주인공이다. 항공방산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나홀로 항공엔진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선진국의 부품을 조립하는 데 그쳤던 기술력은 이제 항공엔진의 평균 40%를 국산 부품으로 제작하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불모지에서 끌어올린 항공심장, 엔진 국산화 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50년대 출범한 한화의 방산 모태와 1970년대 설립된 삼성정밀공업의 기술이 모인 곳이다. 삼성정밀공업은 미사일 추진기관으로 출발해 항공기 부품 국산화와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에 연달아 뛰어들었다. 삼성테크윈으로 이름을 바꿔 운항하는 동안 공군의 초등훈련기용 엔진의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항공방산 부문에 천착해왔다. 특히 항공엔진 부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유일하게 진출한 영토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 전무가 국내 항공엔진의 역사가 곧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사라고 자신할 정도다. 국내 항공 완성장비 국산화율은 50%를 웃돈다. 다만 이 수치는 조달 가격에서 외화 지출액을 빼서 산출한 금액이 기준이다. 고급 기술이 필요한 장비일수록 가격이 비싸 일정 부분은 반영되지만 숫자만 보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국산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공장비의 심장부인 엔진의 국산화율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군이 운용하고 이라크, 폴란드 등에 수출하는 T-50V F404 엔진, KF-21V F414 엔진 등을 제작한다.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T700, 소형 무장 헬기 에리얼 ELE 헬기 엔진도 간판 제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부문의 국산화율 평균이 40%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력 제품인 F414는 39%, F404는 35%까지 높였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2단계까지 오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항공엔진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첫 정비를 기념해 사진을 찍을 만큼 기술력이 미국은 물론 대만에도 밀렸다. 1982년 제트엔진 생산에 성공했고 국제 공동 생산에 참여해 PW 등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을 전수받는다. 1990년대 KT-1 국산화 엔진 1호기를 생산한다.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용 F414 엔진 생산을 국산화했다. 부품 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국산화에 성공했을까? 대표적인 국산화 부품을 꼽아달라고 하자 하이프레셔 부품을 소개했다. F414는 국산화 하이프레셔 블리스크와 팬 블리스크, F404는 하이프레셔 터빈 디스크를 장착한다는 설명이다. 특별히 고압 관련 부품을 자랑한 이유는 고온 고압에 노출되는 부품일수록 고도의 제조 기술을 유하기 때문이다. K9 천무, 국산화 100% 목전, 수출, 날개, 항공엔진이 도전 무대라면 지상방산은 이미 평정한 영토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천무 발사체 등을 제작한다. 매출과 기술력 모두 톱티어다. 기술력을 먼저 보면 K9과 천무의 국산화율은 이미 9화를 넘겼다. K9 이 체계 기준 92%, 천무가 98%다. K9의 국산화율을 92%까지 끌어올린 데는 엔진 국산화의 역할이 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업한 STX 엔진 덕이다. 3년의 연구개발로 공을 들였다. 1000마력급 엔진으로 본래 사용하던 독일 MTU 엔진의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국산화율이 중요한 건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세계방산 전시회에 참여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K9을 판촉했다. 본래 독일 MTU 엔진을 탑재해 수출하려면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국산 엔진을 장착하며 승인해서 자유로워졌다. K9은 한국 방산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날개를 단 셈이다. 수출용으로 기획해 개발한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은 국산화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다. 자주포와 장갑차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녹인 제품이다. 호주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 선정됐다. 조단위 투자 조단위 매출액, 국산화율에 움직이는 숫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평년 매출액 대비 9% 이상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의 중축으로 항공과 방산 부문을 명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8,141억 원이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설비 투자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 발사체 생산시설과 스마트 엔진 생산시설 신설이 진행 중이다. 각각 500억 원과 4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룹 차원에서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 2026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쏟는다. 쏟는 금액만큼 방산 부문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효자다. 폴란드와 맺은 K9 자주포, 천무 수출 계약 규모는 8조 원을 넘는다. K9 2차 실행 계약을 완료했고, 천무 2차 실행 계약 체결도 앞뒀다. 지난해 총 매출액 9조 3,600억 원 중 지상방산이 4조 1,340억 원. 항공우주가 1조 6,100억 원을 차지한다. 국산화 목표가 많아 투자 계획도 빡빡하다. 2030년 중후반까지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도 목표한다. 6세대 환경을 버틸 소재 국산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K9과 천무, 레드백에 이은 미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이라크와 K-패트리엇 천공 3조 원대 수출 계약. UAE 사우디 이어 세 번째.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공2가 이라크 수출을 확정지었다. 이번 이라크 수출로 자국 방공망으로 천공2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으로 늘었다. LIG 넥스원은 20일 공시를 통해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공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8억 달러 규모다. 천공2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다.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LIG 넥스원,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천공2는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요격미사일을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오르게 한 뒤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론칭.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 천공2는 지난 2022년 UAE에 처음 수출되며 K방산의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 당시 UAE와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상당으로 국산 단일무기 계약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아울러 탄도탄 요격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됐다. 천공2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을 결정해 첫 UAE 수출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당시 사우디와의 계약은 천공 10개 포대를 수출하는 내용으로 수출 금액도 UAE 수출 때와 비슷한 32억 달러에 달했다. 천공2위 이라크 수출은 지난 3월 이라크 국방장관이 방한해 천공2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그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LIG 넥스원은 지난 5월 공시를 통해 상대국과 수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지난 12일 중동의 한 군사매체에서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층 방어체계인 천공이가 중동 3개국 방공망에 잇따라 배치되면서 해당 국가 및 인근 국가로 장거리 고고도 요격체계, 고도 50-60km 추가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는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오는 2028년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한국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은 LSAM 블록 2, 100km 이상도 개발 중이다. 이들 방어체계는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